네,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까? 네,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네, 불과 한 30분 전만 해도 밖에 소나기가 엄청 내렸습니다. 그래서 경영관에서 이쪽으로 어떻게 건너오지?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지금 비가 그쳤더라고요. 예, 그래서 역시 우리 너무 행운하다, 운이 좋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오전부터 12시죠. 12시부터 우리가 또 오셔서 지금까지 또 비는 오고 또 후덥지근하지만 또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나누면서 지금까지 있어준 나와 또 옆에 계신 우리 코치님들에게 서로 한번 좀 박수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네. 네, 각 강연장마다 또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과 또 코칭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또 열띤 토론이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김나정 교수님을 모시고 전체 세션을 아우르는 트랙 웜업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AI의 공진하라는 화두를 명쾌한 통찰로 엮어주실 김나정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너무 자주 등장하고 있는 김나정입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그쳐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고 여기 계신 분들의 학업의 열기가 그 비까지 멈췄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랩업 세션을 준비를 하면서 키노트 스피치 발제 자료도 먼저 받았었고 그리고 리더십 트랙에서의 발제 자료도 사전에 받고 또 트랙 그 코칭 트랙도 다 사전에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제가 뭐 동시에 두 장소에 있을 수가 없어서 저도 코칭 트랙 A 트랙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모더레이터 교수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오늘 랩업 세션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막 추가로 논의하신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 오늘 처음에 이제 이병남 작가님의 경영은 사람이다라는 기조 강연으로 시작해서 리더십 트랙에서는 AI 시대의 리더십 리셋, 양손잡이 조직 개발, 그리고 코칭 트랙에서는 딥 체인지에 대한 것, 그리고 성과 코칭까지 5개의 세션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병남 작가님께서 이 키노트 스피치를 하셨을 때 우리 주제가 휴먼 AI 코 이볼루션인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지? 라고 살짝 궁금증을 갖고 계신 리더님들이나 코치님들이나 전문가님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오늘 랩업 세션을 준비를 하면서 이병남 그 작가님께서 발표를 하신 내용이 어떻게 저희 주제를 관통하는 내용이 되는지를 잘 한번 연결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이병남 작가님께서는 시장에 대한 개념부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시장이 유기적인 생태계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시면서 결국에 이 안에서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시키기 위해서 그 환경을 만드는 게 리더의 역할이다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을 해주셨고요. 리더십 트랙 A에서는 우리 김철현 교수님께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이 테이크어웨이 포인트를 보시면 하드 파워, 지시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맥락 설계자로서의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정현석 대표님께서 일단 발제를 해주셨고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조직 방향성을 재설정하고 AI 에이전트와의 상호작용 활성화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으로 패널 디스커션이 이루어졌습니다. 리더십 트랙 B에서는 우리 마성혁 교수님께서 좀 전까지 여기에서 진행해 주신 이 내용에서는 유건지 교수님께서 양손잡이, 익스플로이테이션이랑 익스플로레이션의 두 개념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조직은 구조적인 차원에서 양손잡이가 되어야 되고 개인은 맥락적인 차원에서 양손잡이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맥락 설계자로서의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제 패널 디스커션 차원에서는 AI 코칭의 구조와 휴먼 코치의 에너지 그리고 디지털 트윈 코칭 까지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코칭 트랙 A는 제가 진행을 했고 김종민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이윤주 이중래 코치 두 분께서 이제 패널을 맡아주셨는데요. 저희는 딥 체인지 근원적인 변화라는 게 무엇이고 이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리더가 또 코칭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해봤는데 여기서는 생각의 내용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의 위치를 재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눴고 AI 시대
리더의 가치는 지식의 우위가 아니라 인간다운 변화 촉진에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웅배 교수님께서 모더레이팅을 해주신 코칭 트랙 B에서는 류랑도 대표님께서 발제를 해주셨고 임창현 교수님과 변영균 대표님이 패널을 맡아주셨는데, 여기서는 성과의 본질은 궁극적으로 구성원이 자율성이랑 책임감을 정의 내리는 데 있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성과는 구성원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AI 에이전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구성원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의 기준을 갖고 책임 있게 결과를 창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고, AI 시대의 성과라는 거는 고객 가치 실현과 성찰을 통한 판단이다. 그리고 또 통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고 신뢰 기반의 역할 정의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처럼 몸이 하나라서 양쪽에 못 계셨던 분들이 이렇게 축약 버전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5개의 세션을 통합적으로 조망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오늘 하루 이 자리에서 함께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던 인간과 AI의 공진화 관점에 대해서 좀 한번 묶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AI와 인간이 공진화하는 시대에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인간의 역할은 뭐 AI가 생산을 주도하는데 이때 인간은 뭘 해야 되지? 그럼 리더는 구성원과 조직을 향해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되지? 코칭은 대체 목적이 뭐냐? 코칭은 구성원과 조직을 이끄는 리더들을 어떻게 코칭해야 되고, 성과를 이끌어내는 구성원들을 코칭하는 리더는 어떤 방식으로 코칭을 해야 되나,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이제 던지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오른쪽에 나오는 해석이 제 나름대로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휴먼 AI의 코-이볼루션이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해석을 해본다면, 각 세션에서 일단 리더십 트랙 A 세션에서 진행된 내용은 맥락 설계를 하는 게 리더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시자 역할을 하던 리더에서 벗어나서 연결 주도 시스템 아키텍트로서의 리셋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 리더십 트랙 B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기업의 목적에 기반한 몰입 설계자로서의 리더의 역할이 AI 시대의 리더가 지향해야 되는 바다라고 정리를 해봤고, 코칭 트랙 A 같은 경우에는 생각의 기존에 본인이 갖고 있는 사고 습관이라든지 생각의 상자 밖으로 나올 수 있게 그 생각의 위치를 재설계하는 역할을 코칭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봤고, 코칭 트랙 B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과 또 리더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의미 및 판단 기준을 설계하는 것이 코치로서 또 코칭을 하는 리더로서 구성원을 대하는 자세이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시대에 리더십과 코칭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발표하신 내용들을 발제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석을 해보았고요. 제가 또 가장 편한 모자? 저 아까 여기 서서 기조연설하고 기조연설은 아니고 개막선언하고 이런 거는 저한테 굉장히 부담되고 불편한 상황인데, 저는 제일 편할 때가 이제 제 연구 얘기를 하거나 학자로서의 모자를 썼을 때가 가장 편한데, 이 세션을 준비를 하면서 랩업 세션을 가장 제가 사랑하는 구글 스칼라에 들어가서 이제 휴먼 AI 코-이볼루션에 대한 걸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오늘 발제해주신 교수님들도 또 대표님들도 이런 내용을 다 담아서 살짝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제가 정리한 바로는 공진화라는 거는 결국에 인간과 AI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의 행동인지 능력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함께 적응해나는 과정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고, 그 인간은 피드백으로 AI를 학습시키고 AI가 도출하는 그 결과를 통해서 인간은 인지적 창의적 한계를 확장해 나가는 거, 이게 아마 공진화의 개념이 아닐까라고 정리를 해봤고, 크게 여기 밑에 제가 사이테이션도 달아놨는데 이렇게 3가지 리터러처 정도를 뽑아왔는데, 패러독스의 극복이라고 해서 요 아티클은 되게 유명한 저널에서 그 게재된 페이퍼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AI와 휴먼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냥 우리는 AI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디스킬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 점점 내가 사고하는 능력이 감퇴한다든지 뭔가 내가 글 쓰는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아까 이병남 작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자동화만 추구할 때 우리가 그런 상태에 또 도달할 수도 있고, 또 내 능력 밖으로 엑소스켈레톤을 입은 것처럼 오그멘테이션의 개념으로 보다 보면 또 너무 오히려 그 AI에 의존을 하다가 내가 되려 10분이면 끝낼 수 있는 업무를 막 AI 프롬팅을 계속 너무 올인해서 하다가 막 1시간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도출물이 안 나오는 경험 여기 계신
많이 분들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미지 관련돼서 많이 그런 슬라이드, 노트북 LM, 네,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를 사실 우리가 제너레이티브 AI가 많이 그 정착되기 전에 2021년에 이런 페이퍼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기계가 인간 행동을 형성하고 인간이 알고리즘을 재구성하는 과정 자체에 통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여기 시버 에럴도 꽤 좋은 저널에 퍼블리시된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제 팀원으로서의 역할 AI 에이전트 제가 작년에 HR 인사이트에서 인터뷰했을 때 AI 시대의 리더십과 코칭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 늘 얘기할 때 AI는 도구고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고 이런 얘기 많이 했을 때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AI는 곧 팀원이 될 거고 팀 관리 차원에서 AI와 휴먼을 같이 봐야 된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 페이퍼에서 저보다 훨씬 더 먼저 2020년에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이제 세 번째 페이퍼는 최근에 나온 페이퍼인데 여기서는 이제 AI와 휴먼 간의 시너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역할과 AI 역할을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역할 같은 경우에는 맥락이랑 의미, 윤리적 기준, 맥락 여기서 컨텍스트 그래서 문맥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맥락이랑 의미랑 윤리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게 휴먼 AI 시대에서 인간이 해야 되는 역할이다라고 구글 스칼라 검색 결과 네,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언더라인을 친 요런 차원들이 사실 저희가 4개의 트랙과 또 궁극적으로 키노트 스피치로 이병남 작가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아우르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간의 영역이라는 거를 제가 제 나름대로 또 정의를 한번 하려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병남 작가님도 독창성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셨지만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 독창성을 들여봤는데 뭐 인간의 영역, 그러니까 AI 휴먼 코이볼루션 시대에서 인간의 영역은 AI의 산출물에 의미와 맥락을 부여하고 알고리즘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차원의 해결책을 도출하는 인간다운 오리지널리티를 발휘하는 거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시 한번 제 연구자의 모자를 또 쓰면 제가 최근에 연구하는 것 중에 창의성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제가 그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재작년쯤에 내가 교수로서 인지적인 능력으로 거의 대부분 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데 나는 금방 대체되겠구나. 인지의 거의 정점이 AI인데 코그니티브 프로세스에서 나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도출해내는 게 AI인데 나 내 직업은 사라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게 뭔가 인간의 고유성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창작자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창작자 연구를 지금 막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사실 그 인터뷰를 당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 이걸 컷했다는 거를 잘 모르시고 어떤 분들인지도 잘 모르시겠지만 네, 일단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독창성에 대해서 오리지널리티에서 창작자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남들이 다 하는 이야기를 재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세상에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 되어야 된다. 기존의 기준을 따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문법에서 통용되지 않는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이다. 라고 독창성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저희가 이제 리더십과 코칭 맥락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리더십으로 번역할 때 기존의 성과 기준의 질문을 던지는 거, 기존에 일하는 방식의 거리두기를 하는 거, 그리고 구성원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여는 것. 그래서 AI 시대 리더는 더 좋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질문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정리를 해봤고요. 또 다른 내용은 이제 독창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창작자 자기 안에 알맹이에서 시작돼야 그게 진정한 독창성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창작 중에 이제 관객이나 그런 관람객이 봤을 때 정말 와닿게 만드는 내용들은 자기 이야기에서 비롯된다. 자기 가족이나 자기 주변의 일이나 본인이 겪은 경험을 통해서 나올 때 진짜 그 알맹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머릿속에 이미지, 귓가의 사운드를 구현하는 과정이다. 내 알맹이를 끄집어내서 원천 소스로 쓰는 거다. 그래서 그게 자기의 결이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우리 리더십 맥락으로 리더십 원천 알맹이를 생각을 해보면 리더가 겪었던 경험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철학, 가치, 그리고 인간에 대한 고유한 이해 방식 이런 것들이 AI 시대의 리더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닐까. 그래서 그 결이 구성원들에게 맞닿고 닿는 것이 리더십의 본질이 아닐까라고 정리를 해봤고요. 또 여기에서 이제 거리두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되게 저는 독창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신기했는데
창작 활동을 하다 보면 그 창작물을 내놓기 위해서 뭐 드로잉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익히게 되잖아요. 근데 기술을 익히고 배우는 것도 되게 중요한 파트이고, 그 저희 이제 코칭하거나 리더십하면 온갖 스킬, 협상 스킬 뭐 이런 거 다 많이 배우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정형화된 작품에 거리두기를 하고 자기 이야기를 더하는 것이 독창성을 추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AI는 답을 잘 쓰고 또 굉장히 글도 잘 쓰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AI의 답과 거리를 두고, 그리고 조직의 맥락에서 다시 해석하는 거, 이게 독창성의 근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이거는 아까 제가 사실 오늘 이 프레젠테이션은 구글 슬라이드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런저런 스피치 들으면서 계속 실시간 업데이트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운영진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구글 슬라이드로 바꿨는데, 아까 이병남 작가님께서 기 얘기를 하셔서 바로 추가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 써도 된다고, 기도는 안 썼으니까, 기도는 안 쓰고 기만 썼으니까 제가 그냥 기만 넣었는데, 좋은 작품에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또 창작자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칠어도 감정을 흔드는 에너지가 있는 게, 그게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작품이고, 좋은 작품에는 완벽한 기술을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생동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리더십으로 번역하게 된다면 되게 뭐 엄청나게 말을 잘하거나 표현을 잘하거나 이런 게 중요한 거라기보다 진정성이 중요한 거고, 구성원들에게 용기를 이끌어내고 리더 자신도 본인의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정교한 메시지보다 구성원이 느끼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코칭 트랙 A를 운영하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우리가 똑같은 칭찬을 AI한테 받을 때랑 인간이 진짜 따뜻하게 이야기를 해줄 때랑은 툭툭 한번 두드려줘도 그 후자가 훨씬 더 잘 다가오게 되는 거는 이런 에너지의 교류 차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든 걸 해도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물을 끌어낼 수 있는 그 힘, 그 실행의 힘이 있어야지 이제 리더십의 완성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냥 간단하게 Think, Feel, Act의 설계자라고 한번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AI 시대에는 특히나 아까 다른 세션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시를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인지적인 프레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서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조와 루틴을 리더가 만들어주는 거, 설계해주는 거, 이게 이제 AI 시대의 진짜 리더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Think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만 알려주시면, 얼마나 자세히 해야 될지. 23분이면 5분 끝냈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인지적인 설계자 내용은 이거 찍으셔도 되니까, 리더가 던져야 할 질문과 또 코치가 리더에게 던져야 할 부분. 여기 계신 코치님들은 사실 많은 코칭을, 개인 코칭을 많이 하시고 계실 텐데, 특히나 이제 리더 코칭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저희 리코 전공이라는 거는 리더십이랑 코칭이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질문 세트를 통해서 리더가 인지적 설계자로서의 역할, 또 코치가 그런 리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또 feel 같은 경우에 정서 경험을 설계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여러 번 듣고 있는, 여러 세션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제가 아마 리더십과 코칭 컨퍼런스 첫 회에서 미니 세션을 15분 동안 진행했을 때 심리적 안정감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심리적 안정감의 개념을 비롯하여 이 김종명 교수님께서 저희 세션에서 말씀하셨던 희의 리더십, 그 작은 성장도 진심으로 기뻐하고, 또 이병남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배려의 자세, 이런 것들이 이제 정서 경험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정리를 해봤고, 액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루틴을 만들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 제도를 만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가 특히나 이제 역할 경계를 잘 관리를 하고, 왜냐하면 AI도 팀원이기 때문에 팀원 관리를 한다는 거는 그 둘 간의 인터랙션도 관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어떻게 팀원들이 제대로 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액션 플랜과 액트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가는 거, 이게 그 환경과 루틴을 설계하는 게 리더의 역할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리더를 위해서 TFA, Think, Feel, Act 플랜을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다음 장은 코치를 위한 Think, Feel, Act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아서 네, 제가 넘어가기로 하고요. 왜냐하면 또 몇 개가 더 있어서 아까 계속 들으면서 추가한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리더십이랑 코칭이 AI 시대에 추구하는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구성원이 자기 생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거, 구성원이 자기 가능성을 다시 믿게 하는 거, 구성원이 자신의 독창성을 잃지 않고 행동하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리더십과 코칭 차원에서의 모든 그 독창성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인간 리더는 질문의 방향을 정하고 산출물이 어떤 의미랑 가치를 가져야 하는지 결정하고 그리고 책임을 지는 건 결국에 리더잖아요. AI는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는 네. 물론 2026년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 유발 하라리 스피치를 보셨으면 궁극적으로 AI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뭔가 뭐 그런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저희는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인간 리더는 그 효율이 인간의 성장과 탐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기를 설계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요 슬라이드들을 몇 개를 추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치, 문화적 가치 이런 내용이랑도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AI가 이제 뜨게 되면서 진짜 열광하잖아요. 진짜 AI를 더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짓기 위해서 사실 그쪽이 쓰는 전기가 우리가 쓰는 전기보다 더 많아질 날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매트릭스에서 그 태아에 꽂고 배터리 충전하고 전기 뽑았던 그 이미지가 계속 떠올라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AI의 전기 공급을 위해서 인간의 뭐 유기체나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단계도 오지 않을까 막 이런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너무 많이 생각이 많죠 제가 네,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왜 우리는 인간들은 AI를 이렇게 좋아하지? 뭐 때문에?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다가 제가 이제 학부 조직행동이랑 MBA 조직행동 강의, 그러니까 마스터 레벨이나 그 박사 레벨 조직행동 강의를 할 때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가치를 연구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제가 이제 국가 간 비교 연구, 문화 비교 연구를 또 제가 하는 연구 중에 한 분야예요. 근데 거기에서 컬처럴 오리엔테이션, 컬처럴 밸류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슈왈츠가 되게 많은 국가들을 비교하면서 요즘에는 랄스턴이라는 사람이 그걸 이어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전 세계 문화에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을 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오늘 집중할 내용은 하모니랑 마스터리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AI에 열광하는 이유가 저 마스터리 문화가 잘 나가는 국가고 좋은 국가라는 인식이 있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마스터리라는 컬처럴 오리엔테이션은 할머니랑 되게 극과 극으로 다뤄지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마스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배 통제라고 해석이 돼서 야망, 성공, 대담함, 유능함 이런 게 키워드예요. 근데 이제 할머니 조화 수용으로 해석되는 조축은 자연과의 통합, 평화, 환경보호 굉장히 이병남 작가님 키노트 스피치랑 맞닿아 있지 않나요? 아까 그 기적의 사과 만드신 그 일본 농부 인터뷰랑 저거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슬라이드를 빠르게 추가를 한 건데 그래서 문화마다 자연과 사회적 환경을 다루는 근본적인 접근법과 방식이 다 다른데 전 세계의 문화권을 다 다루면서 분석한 결과로는 저 축으로 그 분류를 하거든요. 그게 분류하는 축 중에 하나인데 우리 영미권 국가들, 뭐 대표적인 국가 말 안 해도 아시는 그 국가, 그 일본 국가, 그 일본 국가가 사실 마스터리 중심 국가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그 국가가 되고 싶어서 되게 노력하는 국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병남 작가님 말씀하신 비즈니스 영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업이라는 개념도 그런 마스터리 중심의 그런 가치가 능동적 성취, 실용적, 기업가적 성향 이런 게 이제 강조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AI가 점점 더 시너지를 받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쪽은 할머니 같은 거는 아까 또 되게 신기했어요. 저 그래서 아까 이거 발음하는 거 연습하고 왔는데 네링 슬리브라고 발음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네링 슬리브라는 개념이 이게 제가 타이머 켰거든요. 이때 되면 이제 그만해야 된다. 5시 반이다. 네. 그래서 여기 네링 슬리브 같은 경우 괜찮으세요? 근데 몇 분 더 해도?
네네네네. 네링스 리브라는 거는 아까 스웨덴이라고 얘기해 주셨죠. 스위디시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네. 이 스위디시어를, 이 스웨덴을 비롯해서 이런 북유럽 국가들이 할머니가 되게 좀 높아요. 근데 이제 요 국가의 대표적인 이 할머니 가치가 우리가 오늘 휴먼 AI 코 이볼루션을 얘기하면서 인간이 뭘 해야 되냐라는 거를 생각을 할 때 우리는 AI보다 메스터리 중심의 가치를 달성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자꾸 이제 할머니 쪽의 가치로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AI는 결국 효율성과 통제의 메스터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인간은 그걸 이길 수가 없고 결국에는 제가 아까 되게 글루미한 그 이미지를 말씀드렸지만 기계의 보조 부품, 에너지 공급, 배터리 이런 것까지 극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 메스터리 로직의 결정체가 AI인 것 같고 인간은 그거에 이제 반대급부로 돌본다든지 양성한다든지 메터링, 아까 김종훈 교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존재 가치를 부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인간이 할모니 로직을 기반해서 해야 되는 역할 아닐까 AI가 못하는 부분이 이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AI는 AI가 잘하는 것을 하고 인간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하자라는 결론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이병남 그 작가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이 왜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보고 있는 트랙 1, 2, 그러니까 리더십 A, B 그리고 이제 저희 코칭 A와 B의 결과를 제가 요약을 해놓은 슬라이드인데 이 상황에서 경영은 사람이다라는 컨셉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AI 시대의 리더십과 코칭은 그냥 더 똑똑해지고 더 효율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인간다워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휴먼 AI 코 이볼루션이라는 주제를 갖고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를 반나절 이야기를 나눴고 그거에 대한 답은 아마 휴먼의 독창성을 촉진하는 Think, Feel, Act의 설계라는 걸로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희 어차피 이제 저 폐회식도 제가 이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서 하면 네 이로써 제3회 리더십 앤 코칭 컨퍼런스 2016 폐회를 선언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 발제 준비를 하고 랩업 세션을 준비하면서 든 생각은 저희 전공을 예전에 이제 백기복 교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만드실 때 AI 시대까지 내다보셨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전공이 그냥 단순한 MBA 프로그램이 아니라 경영학 분야에서도 특별히 인간이랑 또 인사관리 요 분야를 강조하는 그쪽 과목들이 강조된 전공인데 진짜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 리더십과 코칭 전공이 더 중요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회 리더십 코칭 컨퍼런스의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얻은 또 귀중한 힌트들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또 탁월한 성과와 또 성장의 씨앗으로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제3회 리더십 코칭 컨퍼런스를 여러분의 한호와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